안녕하세요. 2차 전지 산업과 자동차 산업 관련 기업을 끝까지 추적해서 분석해 전달해드리는 멘토 한주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도와드릴 기업은요, 바로 비츠로셀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이 비츠로셀이라는 기업 앞으로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때까지 추적해서 분석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요. 첫 영상인 만큼 여러분들이 과연 현재 어떤 것을 가장 궁금해 하실까라는 근본적인 기본적인 궁금증으로 시작을 해서 당연히 주가의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주가가 오를지 횡보를 할지 주가가 하락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사실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비츠로셀이 어떤 회사인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겠죠. 과연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래처는 또 어딘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이 성장성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주가가 올라갈지 아니면 횡보를 할지 떨어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좀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앞으로 이 비츠로셀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미래 산업은 또 어떤 것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차차 앞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적정 주가라던가, 그리고 재무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적정 주가를 구하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차트적인 부분을 통해서 기술적인 분석까지 해드리는 영상들을 계속해서 추석해서 찍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이슈들을 모두 해석하는 영상들을 꾸준히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트로셀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저와 함께 끝까지 가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비트로셀 본격적으로 분석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비츠로셀 여러분들 어떤 기업이죠? 바로 리튬 1차 전지 제조사이자 고온전지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서 이 고온전지란 이 친구들인데, 고온전지가 뭐죠 여러분들? 이 말 그대로 이 고온에서 좀 버틸 수 있는 전지다라고 생각을 쉽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디에 주로 사용을 하느냐? 바로 이 석유화 그리고 가스 탐사를 위한 이 드릴링 작업 시에 모니터링 장비의 전원으로 적용이 되는 특수 전지입니다. 뭐 자세하게는 여러분들 모르셔도 돼요. 하지만 한 번쯤은 알고 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설명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자, 이 고온전지 업계에서 이 비츠로셀의 입지가 어느 정도냐? 바로 이 글로벌, 즉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위치에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비츠로셀은 이 고온전지를 2008년부터 북미 지역에 공급을 해왔습니다. 2020년부터는 배터리 셀 단위로 판매하던 고온전지를 이제 팩 형태로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면서 석유화 그리고 가스 시장에서 본격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이 미국의 피닉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해당 기업과 316억 원 규모의 이 고온전지 배터리 팩을 공급을 하는 이 공급 계약도 있었죠. 이 피닉스뿐만 아니라 이 베이커 휴즈라는 기업과의 사업 확대도 현재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할리버튼이라는 기업과 이 할리버튼 사업 물량의 50% 물량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비츠로셀 같은 경우는 25년쯤 점유율 1위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꾸준한 성장을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매출적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출을 보시면은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22년도 대비 2023년 컨센서스를 살펴보면은 거의 두 배 정도? 두 배가 안 되지만 거의 두 배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크게 늘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뭐 당연히 매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 과거 2020년, 22년도쯤에는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이 좀 부담이 되면서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서 원자재 가격이 부담으로 이제 적용이 됐고 이후에는 현재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 리튬 가격의 부담감이 완화되면서 실적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빈과 이 고온전지, 이게 고온전지고 이게 보빈입니다. 이 해당 두 개의 주력 상품의 매출 성장 또한 판매 호조 또한 당연히 매출 성장에 기여를 했겠죠. 이 해당 두 개의 업황조차 현재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비츠로셀의 성장세도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보빈과 고온전지가 각각 전분기 대비 17.3%와 그리고 37.5% 정도 성장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4분기 같은 경우는 현재 3분기지만 4분기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8% 그리고 영업이익은 16%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로 현재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은 35% 그리고 영업이익은 58%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컨센이 현재 예측이 되고 있죠. 뭐 컨센 하회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에 일부 좀 반영이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이 업황대로 이어져 간다면은 별도 특이 이슈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 컨센에 부합하는 매출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비츠로셀 과연 앞으로도 이렇게 성장을 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앞으로 과연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이 매출 성장을 더욱더 도모를 할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 바로 리튬 리사이클과 그리고 이 실리콘 음극재죠. 이 신규 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투자를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 소재 개발을 위해서 이 비츠로셀은 지난 6월 달에 캐나다 2차 전지 스타트업인 이 메이크센스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아마 지분이 46%인가 49% 정도를 인수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복합 나노 소재 기술을 통해서 실리콘 음극재, 양극 CNT, 도전제 등 2차 리튬 2차 전지용 첨가물 개발에 현재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는 기존 이 흑연 음극재의 첨가해서 배터리 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소재거든요. 이 양극 CTN 도전제는 기존에 사용되는 이 카본 블랙 도전제와 비교해서 높은 전자 이동도로 배터리 용량 증가를 가능하게 하고 원가 절감 효과 또한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중국의 흑연 통제 이슈가 있습니다. 그 촬영 당시는 그 11월 달이기 때문에 12월부터 흑연 통제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반사수혜가 될 수 있는 이슈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이 리튬 리사이클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비츠로셀이 이제 연간 리튬 수입량이 거의 100톤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급 불안정과 그리고 가격 변동이 확대될 경우에는 기존 사업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이 부분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비츠로셀이 미국과 유럽 그리고 한국에 납품했던 리튬 1차 전지를 회수를 해서 리튬을 추출하는 리튬 리사이클 사업을 추진을 해서 안정적인 원재료를 확보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와 관련해서 이 이스라엘 스타트업인 이 엑스트라릿 이 기업과 MOU를 현재 체결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엑스트라릿과 이 기술 검증을 위한 이 파일럿 프로젝트도 현재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음극재 샘플 테스트도 진행을 할 거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거 샘플 테스트는 샘플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좀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제 영상만 보신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해당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아실 수가 있으니까요. 제 영상 팔로우 해주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비츠로셀의 현재 주요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방산, 석유화학, IoT 등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방 산업군별로 매출 비중을 좀 따져보자면은 스마트 그리드가 6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방산이 2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이 10% 정도 되고 기타 대충 한 5% 정도 차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 북미 쪽이랑 유럽 쪽을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 그리드 성장과 그리고 방산 매출 확대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비츠로셀의 실적 성장세는 꾸준히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차트적인 부분과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 이걸 토대로 해서 적정 주가를 구하는 방법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궁금증이 모두 해소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비츠로셀을 매도를 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제가 추적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분석 내용을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제 영상 꾸준히 챙겨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